등록 면허세 맞죠? 네, 147조. 등록 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종전에 있던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이 아닌 등기, 우리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는 무엇과 통합되어 있다 했죠?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와 통합되어 있고, 소유권이 아닌 등기, 소유권 외의 등기, 그리고 면허세, 이게 두 가지가 통합된 거라 했죠. 종전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아닌 등기와 면허세 두 가지를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요 놈을 끌고 와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면허세를 끌고 와서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뭘 가지고 낸다? 시험은 당연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놈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요놈 가지고 문제 내죠. 몇 문제 내죠? 몇 문제? 한 문제 걸쳐. 한 문제. 많이 내면 두 문제 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보통 한 문제 반 내기도 합니다. 한 문제 반. 반 문제 어떻게 내죠? 반 문제는 지가 무슨 치킨도 아닌데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이제 취득세와 섞어서 문제 냅니다. 다음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그렇게 종종 내는 편들이에요. 당신이 취득과 등기에 관한 내용을 구분할 줄 알고 있는가, 비교할 줄 아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 문제 내든지 아니면 많이 내면 두 문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렇죠? 기본적인 특징을 보니까 지방세 가운데 도 및 구의 세금, 지방세 가운데 도 및 구의 세금입니다. 우리 취득세는 뭐였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 순수한 광역지자체 세금입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광역지자체인 도도 있지만 기초자인 구도 함께 섞여 있어. 광역지자체 도는 있지만 무엇은 아니다? 특별시, 광역시와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이고, 기초자인 구는 맞지만 시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이런 겁니다. 도 및 구의 세금 이렇게 하죠. 경상남도의 세금이지 창원시의 세금 아닙니다. 대신 또 같은 광역지자체라도 부산광역시의 세금이 아니고 해운대구의 세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도 및 구의 세금. 그리고 27회 시험 때 다음 지방세 가운데 특별시의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보라고 정답 등록 면허세 이렇게 문제 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프린트물 나오죠. 등록 면허세, 재산세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해야 될 거 다 적어놨습니다. 1번 도 및 구의 세금.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 면허세는 종가세도 사용하면서도 종량세 함께 쓴다고 돼 있죠.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건 오직 등록 면허세 딱 하나밖에 없잖아. 이 종가세가 뭐였죠? 종가세는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세금을 종가세라고 있고, 종량세는 금액 가액이 아닌 수량이나 면적이나 건수나 용적 이런 거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는 걸 종량세라고 있죠. 이걸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세금 가운데 유일하게 등록 면허세만 종량세를 쓰고 있거든. 등록 면허세 특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내는 편들입니다. 문제는 어떤 조세는 어떤 등기는 종가세를 쓰고 어떤 등기는 종량세 쓰는가 얘기죠. 그 밑에다가 박스나 프린트물에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될 때 이런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등록 면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정하면 설정 등기, 이전하면 이전 등기, 변경하면 무슨 등기, 변경되면 무슨 등기, 변경이 원시적 불일치에 따른 내용이라면 경정 등기할 거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불일치라면 변경 등기하겠죠. 권리가 소멸되었다, 무슨 등기? 그 소멸이 절대적 소멸이면 멸실 등기할 거고, 상대적 소멸은 말소 등기하겠죠. 그럴 때 반드시 꼭 구분합니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걸 할 때는 반드시 과세 표시는 종가세를 씁니다.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그 프린트에도 설정, 이전을 하면은 종가세를 써서 금액, 가액을 바탕으로 곱하기 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고, 대신 변경등기, 말수등기 나오게 되면 종량세를 사용을 합니다. 변경등기, 말수등기는 종량세를 사용해서 이때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나 가액이 아니고 뭘 가져간다? 건수 가져가. 건수 한 건을 기준으로 한 건당 곱하기 세율 뭘로 하죠? 그래, 우리 총론이 중요한 게 그래. 총론할 때 했잖아. 과표가 종량세, 그럼 세율은 정액세가 된다고. 과표 금액이 얼마든 세금 액수는 똑같이 놓은 정액세가 된다. 정액세. 액수가 일정하다고. 몇 프로? 6천원 낸다고. 6천원. 금액이 얼마든 가액이 얼마든 모두 한 건을 말소하면 6천원. 변경등기 하나 그냥 6천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꼭 봐야 됩니다. 재산권 기타 권리에 다시 이 권리만 보지 말고 이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가 반드시 꼭 확인해서 설정 등기, 이전 등기 한다고 나오면 금액과 가액이 나와야 되고 변경 말소가 되면 반드시 한 건당 6천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도 임차권 말소 등기는 임차권 말소 등기 물어놓고는 말소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의 0.2% 틀렸다 정답 이런 거예요. 최근 28회 시험 때 28회 문제도 저당권 말소 등기를 내놓고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틀린 지문. 저당권 말소 등기가 되면 한 건당 6천원 이래 가는 거지 채권 금액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권리에 무슨 등기하는가 꼭 확인할 것. 그다음 세 번째 수수료 성격 나오. 수수료 성격. 수수료는 아니죠.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는 게 우리가 등기하려면 뭘 필요로 하죠? 등기하려면 사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죠. 등기소는 지방법원이잖아요. 지방법원으로서 사법기관입니다. 그럼 등기하려면 사법기관의 인적 용역을 필요로 하고 등록하려면 행정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거든. 그럼 그런 용역에 대한 대가로 내는 듯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면 돈 줘야지. 받지 않겠다 이런 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세점 제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취득세하고 비교하면서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지만 등록세 면세점이 없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저 얼마나 받아야 되겠다. 최저세액제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최저세액의 제도.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 얼마라고 되어 있죠? 6천원이라고 하죠. 우리 부동산 등기의 최저세액은 6천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하여 산출한 세금이 6천원이 되지 않으면 6천원을 그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도 종종 됩니다.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몇 해 전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천원에 미달할 때는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 당이 정답 이런 거죠. 세액이 6천원에 미달하면 6천원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최저세액이 6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형식주의 과세 나오죠. 형식주의 과세. 우리 반대 개념은 뭐죠? 반대 개념은 실질 과세, 사실주의 과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 등록, 허가 이런 형식과는 관계없이 취득세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등기 등록은 실질 재산을 보유하면 과세하고 실질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과세합니다.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실제로 사업적 목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세도 과세합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죠? 등기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 말고도 의미는 여러 개 있어. 첫째 형식주의 과세라고 해서 우리 프린터 보듯이 형식주의 과세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무리 실제로 내가 전세권을 취득해도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돈 빌려줘도 저당권 설정 안 하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경우 요 경우에 한해서만 세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니까 부가와 징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며칠 안에 해야 되죠? 남의 집에 전세 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하고 확정점 받아도 되고 이런 거지. 전세대 갔다고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며칠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금도 며칠 안에 내어야 된다 이런 게 없습니다. 당신이 설정 등기 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 이래 말하지,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하고 이렇게 말하면 틀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하지만 등록면허서는 아무런 전제 없이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지문 됩니다. 얘는 원칙이 등기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게 원칙입니다. 또 등기 등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등기 등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건 과세 표준과 관련된 과세 표준과 등록면허서는 반드시 과표도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지 절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돼. 1980년도에 상남동에 있는 땅을 상속받았다.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하면서 80년도 그 당시 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지. 취득세는 등기하든 말든 사실주의니까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하면 세금 내기 때문에 언제나 취득하는 그 당시 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하지만 등록에서는 등기 등록을 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하지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이래 말하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나오는 부분입니다. 28회 때도 나왔던 부분이었고 또 형식만을 보고 과세한다고. 형식만을 보고 과세합니다.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등기는 공신력 없잖아. 그렇죠? 추정력이라고 배웠지. 등기는 실질 심사합니까?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등기 신청 들어오면 등기관은 뭘 심사합니까? 등기관은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인가, 이게 적법한가, 합법적인가 이거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관할 맞는지, 당사자 공동의 신청인지, 구비세는 다 구비가 됐는지, 기재사항은 다 기재가 됐는지 형식을 보고 모든 형식이 다 맞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형식이 맞았기 때문에 세금을 받았는데 뒤에 가서 실질 권리에 문제가 발생돼서 등기했던 게 무효가 되고 취소가 돼서 말소가 되어버렸다. 그럼 앞에 납부한 세금 돌려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등록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정당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거든. 형식이 맞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미 등기 등록하였던 것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가 말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허세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린트 세 번째, 실권리자 여부, 정당성, 합법성 이런 여부를 불문하고 외형상의 형식 요건만 갖춰진다면 과세가 된다고 말하고, 그러므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서 말소가 되더라도 납부한 등록면허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 교재로 본다면 그다음 148쪽 납세 의무자 나오죠. 납세 의무자. 프린트도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문제 나올 때는 딱 그래요. 보통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등록하는 자입니다. 등록하는 자. 납세 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 한다. 법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오직 법에는 등록하는 자이다 이 말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한 10번쯤 시험 치면 이게 만약 10번쯤 납세 의무자 묻는다. 그럼 한 7번 정도는 요 말 내고 끝나버립니다. 지문 하나 정도 등록면서는 등록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 한다. 딱 이렇게 하고 한 2번 정도는 당신이 등록하는 자의 의미를 이해하는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등록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입니까? 등기 의무자입니까? 등기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권리자. 우리 등기 권리자는 등기 시간에 누구라고 배웠죠?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정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정대되는 자. 프린트물에 보니까 등록하는 자 괄호 등기 권리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고 권리가 정대된답니다. 진짜 권리를 취득하고 진짜 권리가 정대됩니까?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등기부상으로 권리가 정대되는 거지, 진짜 취득했는지 진짜 정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진짜 취득했다면
그거는 실질 심사했다는 의미고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는 주택이 있으면 갑 소유 주택. 요 주택에 을이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서 전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자로. 이 집에 누가 전세 살고 있습니까? 이 집에 누가 전세 살고 있죠? 가보셨어요? 어디 살고 있는지? 아니 을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양반이 자기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갈 처지가 되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인 을을 등기부상으로만 전세권자로 올려놓을 수도 있어. 왜? 다음에 경매 들어갈 때 최우선 변제금에 그거라도 건져낼까 싶어서 아무 없는 실제로 살지 않은 사람을 등기부상으로만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공신력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공매 경매를 해도 반드시 서류만 보고 법원에 그 서류만 보고 등기만 보고 확인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가서 실질 현장을 반드시 가서 실질 내용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 나중에 경매 물건 딱 취득해 보니까 등기부상에는 없는데 실질 가면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등기부상이 있는데 막상 가면 아무도 없는 사람도 있어. 등기부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가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가라고 그게. 다만 등기함으로써 이 사람 등기함으로 등기부상으로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고 있잖아. 그럼 등기의 권리자는 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상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우리 반대는 등기 의무자는 뭐죠? 그럼 등기 의무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상실되거나 권리가 감축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등기를 해봐. 갑은 어떻게 되죠? 갑은 소유권자잖아요. 소유권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권리가 소유권이잖아. 그럼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용익, 사용과 수익, 용익에 관한 내용은 누구에게 넘어간다? 을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이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의 권리가 감축됩니다. 사용 수익은 넘겨줘 버리고 처분권밖에 남지 않거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럼 대신 을은 사용 수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의 권리 취득하거든. 등기함으로 권리가 취득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하여 설정했던 요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 말소하면 이 등기함으로써 을은 어떻게 돼요? 을은 전세권의 권리가 말소 사라지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입니다. 전세권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거든. 대신 이 등기하면 갑은 을에게 가 있던 사용 수익을 돌아오게 되잖아. 그럼 소유권의 권리가 정대되잖아. 그렇죠? 처분과밖에 없다가 사용 수익이 돌아오니까 소유권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돌아갈 때 납세 의무자는 갑이 된다는 이야기지. 이런 것처럼 이 저당권, 이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갑은 처분권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면서 등기 의무자가 되고 돌아갈 때 은행은 권리가 상실되고 갑은 처분권이 돌아오면 소유권이 정대되고 이렇게 이루어져. 이러면 항상 시험 칠 때 설정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럴 때 납세의무자 누구냐 물으면 반드시 권자가 냅니다. 권자가. 권자가 프린트에도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요거 설정 이전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등 임차권자가 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정하였던 요 등기를 말소하고 있다. 말소하면 거꾸로 누가 낸다? 설정자가 냅니다. 설정자가. 권설정자 이렇게 내야 됩니다. 여기도 설정 등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가 내고 설정한 등기를 말소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가 내고 저당권자가 내고 말소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26회 시험 때 같은 문제 지문 2개 나와서 건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저당권자이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 밑에 지문에 설정된 건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건저당권 설정자이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거. 그러니까 반드시 꼭 기본적으로 요 문장을 그대로 등록하는 자를 이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누가 내는지 당신 상황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걸 통치 규정상에는 등록하는 자가 누구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에는 등록하는 자는
등기부 등록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된 자, 등기부나 등록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그 사람이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냥 등기부상의 전세권자라고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그냥 그 사람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납세의무자를 보았고 과세 표준 149조. 과세 표준은 우리 첫째 교재 보듯이 뭐 부동산 등에 대한 과표, 부동산 등의 과표는 첫째 줄 밑줄 쫙 그어서 반드시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제가 프린트물에도 반드시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 반드시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자 부동산 등기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수공판법처럼 명백히 실질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그런 취득이라 해도 만약 등록할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 몇 해 전에 등록면허세는 자 등기하는 재산의, 자 보세요, 잘 들어봐요. 등기하는 재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틀려 그렇죠. 등기하는 요 재산의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고 반드시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 가액이 무엇인가, 이제 가액이. 요 가액을 보려면 이 부동산 등기할 때 이 등기 왜 하는가 봐야 됩니다. 이 등기를 왜 할까? 이 등기를 왜 하는가? 이 등기 하여서 이 사람이 뭘 보호받고자 할까?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이걸 봐야 돼. 뭘 보호받기 위해서 이 등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 정리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봅니다. 뭘 보호받고자 할까?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왜 하죠?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합니까? 왜? 뭘 보호받으려고? 그렇죠. 내 전세 금액 떼이면 안 되잖아. 그 전세권 설정의 과표는 전세 금액을 과표로 삼는 겁니다. 전세 금액으로. 또다시 타인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무엇 때문에 하죠? 이건 진짜 이해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왜 한다? 빌려준 돈 떼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채권 금액을 과표로 삼는 겁니다.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고 또 지역권 설정합니다. 지역권 설정. 지역권 설정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지역권 설정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요역지의 사용거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 갑의 토지, 여기에 을의 토지, 정의 토지, 병의 토지, 정의 토지, 무의 토지 쭉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을은, 이 을의 토지는 양사방에 다 막혀 있어서 빠져나갈 통로가 전혀 없잖아. 우리 이런 땅을 뭐라고 불러요? 맹지. 그렇죠. 맹지라고 부르죠. 맹지. 무슨 맹자죠? 무슨 맹자입니까? 맹할 맹자랍니다. 산을 사고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아. 맹할 맹자라고. 진짜 맹구도 아니고. 이때 맹자는 눈물 맹자입니다. 이게 원래 눈물 맹자. 밑에 봐. 여기 뭡니까? 여기 눈목자잖아. 눈목자. 이게 눈목자거든. 눈동자가 딱 있으니까 이게 눈이 있거든.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에다가 위에 이게 망할망자거든. 그게 눈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옛날에 사람을 맹인이라 맹인. 맹인 장님을 맹인 불렀잖아. 이 맹인 맹자입니다. 눈물 맹자입니다. 그 양사방 다 막혀 빠져나갈 통로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사람은 이 땅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건축하면 빠져나갈 통로가 없거든. 그래서 국토면积 겹수한다. 이런 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갑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까지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면 갑에게 도로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 을의 땅은 뭐 그런 지역권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요한답니다. 그런 역할을 필요로 하는 땅이라고 해서 이를 요역지라고 이야기하고, 갑의 토지는 그런 역할을 승낙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승역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역구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갑의 땅을 보호합니까? 을의 땅을 보호합니까? 을의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부분이지. 당연히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삼는 겁니다. 요역지 가액을 과표로 삼고, 또다시 지상권 설정 등기 뭐 때문에 하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다른 사람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토지를 나무를 심거나 하여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지. 그럼 뭘 보호하려고? 요 토지라고 하는 요 부동산에 대한 내 사용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거든.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는 거고, 임차권 설정하고 있다. 임차권 설정 요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에서 요 과세 표준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 임차권 설정해 봅시다. 내가 보증금, 이번에 보증금 1억 원에다가 월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 24개월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임차권 설정하고자 합니다. 임차권 설정. 그 임차권 설정할 때 뭘 보호받기 위해서? 뭘 보호받으려고? 보증금 1억?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리를 헷갈리네. 요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 이래 부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고자 할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틀려. 전세권은 전세 보증금이 대상이고, 임차권은 월 지급되는 임대금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그 임차권 설정할 때는 이 금액하고 아무 관계없이 월 지급되는 임대차 금액, 이 금액이 보호 대상입니다. 여기는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말하지. 그 전세권 보증금 보호받을 때 임차권 설정 이런 거 없습니다. 원래 그때는 전세권 설정 들어가요. 대신 월세를 보호받으려면 임차권 들어갑니다. 월 지급되는 임대차 금액, 이게 임차권에 관한 부분이야. 요거 우리 아마 28회 시험 때 임차권 설정 등기의 과표는 임차 보증금을 과표로 한다. 틀렸다. 정답. 틀린 지문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지. 이렇게 하는 거지. 가등기는 왜 하죠? 가등기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가등기는 원래 배우실 때는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등등 하잖아요. 그 말은 다음에 본등기 들어갔을 때 내 소유가 될 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거든. 그럼 결국은 소유권과 똑같아. 내가 내 소유가 될 요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한다.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부동산 가액으로. 다만 아무런 전제 없이 가등기하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지만 담보가등기는 채권 확보의 수단이거든. 담보가등기를 물으면 채권 금액 이렇게 말하고, 담보가등기 없이 그냥 가등기하면 소유권 확보는 가등기, 부동산 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와 부동산 소유권 등기하면 소유권 등기. 요번에 부동산 하나 취득했다. 소유권 등기합니다. 왜 하죠? 뭘 보호받으려고? 뭘 보호받으려고? 보통 이거 다 하고 난 뒤에 물어봐도 뭘 보호받으려고, 소유권을 보호받으려고 이런 물이 있더라고. 그럼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을 보호받고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세권을 통하여 전세 금액을 보호받고자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통하여 내가 취득한 요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부동산 가액. 모두 보호받고, 내가 취득한 내 소유가 된 요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니까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해. 이제 그럼 항상 기본적으로 이 등기를 왜 할까? 이 등기하여 뭘 보호받고자 이 등기하고 있을까? 좀 내용을 이해하고 푸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가액이 무엇인가 하니까 교재.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이 말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의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특례적으로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에서 등은 실질 취득 가액으로 하고, 이게 부동산 가액입니다. 단 주의할 것이 취득세와 똑같아 보이지만 요거는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이다 뭐다는 게 전부 취득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이는 등록할 때 당시의 시가 표준액, 등록 당시의 실질가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 보니까 이제 나오죠. 다음의 경우는 신고한 금액 시가표에 관계없이 실질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미 배웠던 거야. 취득세 할 때 국수공판법, 공인중개사법.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만 아무리 이렇게 실질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이런 취득이라 해도 만약 등록할 당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달라졌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등록할 당시 가액이 달라졌잖아. 그럼 언제나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실질금액이 입증되는 이런 기라 해도 등록할 때 가액이 달라졌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 즉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되지, 취득할 때 실질금액이 증명된다고 그 금액으로 하고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저장인 시험에 자산재평가 등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되기 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표로 하고 틀렸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언제나 아무리 실질금액이 증명돼도 등록면에서는 등록할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면 그때는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삼아야 됩니다. 뒷장을 넘겨보니까 양가로 2번 이제 채권 금액을 과표로 뭐 기타 과표 쭉 나오고 있죠. 전부 이거 이야기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다시 봐. 전세권 설정 그 프린트물 보셔야 됩니다. 과표와 세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 뭘 한다고? 과표. 전세 금액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뭘로 한다고? 채권 금액으로. 자, 그럼 칠파 봅시다. 저당권 설정과 같은 내용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담보가 등기, 전부 공통점이 뭐죠? 전부 공통점은 채권 확보의 수단이거든. 타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돈 안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당권 설정인데 돈 안 갚아. 어떻게 하면 되죠? 1번 해결사를 동원한다 등등등 아니잖아요. 일단 가압류가 처분합니다. 현재 있는 권리 위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일단 막아버리고, 아니면 현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고, 그럼 답답하면 갚겠지. 그도 안 갚잖아. 그럼 저당권, 가압류 등을 바탕으로 경매 신청 들어가잖아요. 이 전부 채권 확보의 수단이거든. 이들은 모두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지역권 설정하고 있다. 요 역시 가액, 지상권 부동산 가액,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가등기 부동산 가액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부동산 가액 몇 번 나와요. 이거. 지상권도 부동산 가액,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 소유권도 부동산 가액. 그래 옛날에 진짜 먼 옛날도 아닌데 다음 부동산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표로 하는 걸 찾아보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 소가지가 못된 것들이 부동산 가액을 합니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이거 좀 소가지가 못된 놈들은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고,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쭉 나와. 단 여기 제납할 때 건수로 하는 거, 건수.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뭘 넣어야 돼요? 변경 등기, 말소 등기는 금액이나 가액이 아니고 한 건당 얼마 이래 가니까 반드시 설정 이전 등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금액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고, 혹시나 이런 권리의 변경이다, 소멸이다, 말소 등기 나오면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150쪽에 참고적으로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합니다.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할 때 저당권, 경매, 가압류가 처분 하나 더 하면 담보가 등기 이런 거는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근데 다만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로서 만약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일정한 채권이 없다면 어떡할까? 일정한 채권이 없다면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푼다.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은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럼 먼저 일정한 채권이 있다 없다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
일정한 채권이 있다 없다 어떤 차이죠? 어떤 차이겠습니까? 일정한 채권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입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건지 건저당권 설정하는 건지. 저당권과 건저당권 차이점 뭐죠? 차이점. 민법 시간에도 뭐 등기 시간 타변 저당권은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입니다.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를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 금액 얼마 딱 적어. 요건 진짜 빌린 금액입니다. 변제기일 언제까지 이율 몇 프로 다 적어요. 그러다가 고객한테 돈 갚으면 반드시 갚았으니까 말소합니다. 근데 건저당권은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입니까? 아니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하는 거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했다가 미래에 가서 종결 짓고자 하는 거지 현재 발생된 채권 채무를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하는 거야. 얘는 돈을 빌렸다 다음에 갚아도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 금액 얼마가 아니고 채권 최고액 얼마 이렇게 기재해. 채권 최고액.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일정한 채권금이 딱 명확히 딱 정해져 있지만 건저당권은 일정한 채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걸 기재하는 거지. 그럴 때는 뭘로 할까? 그리고 그 밑으로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처분에 제한 목적이 된 금액. 이게 바로 채권 최고액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걸 채권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주는 안 해도 가끔 시험에 뭐 일정한 채권금이 있다면 뭘로 할까 이런 문장 안 되고 채권금이 없다면 이런 걸로 한다는 거 알고 있는지 이런 문장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들어갑니다. 곱하기 세율. 그것도 우리 프린트물 보니까 깔끔하게 프린트물에 소유권 말고 밑에 봐요. 소유권 외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까지 제일 마지막에 한 건당 6,000원 요거 빼고 소유권 이외의 내용은 세율이 얼마? 1000분의 2 하나밖에 없습니다. 0.2%밖에 없어. 오직 1000분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세율은 소유권 빼고는 요 뒤에는 모두 곱하기 1000분의 2 0.2%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세율을 틀리게 해서 문제 삼은 거 거의 없어. 요 세율을 틀리게 해서 낸 건 6회 시험 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액의 1000분의 8 틀렸다. 딱 한 번 숫자 냈지. 지금까지는 세율보다는 거의 과표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항상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를 볼 때는 과세 표준 여기다가 초점 맞습니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1000분의 2. 근데 소유권은 봐요. 부동산가에게 곱하기 세율. 소유권 세율은 이제 그나마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상속받았다, 보존 등기한다 1000분의 8. 이전 등기할 때 유상승계 1000분의 20, 상속받으면 1000분의 8, 상속 외우 무상취득 1000분의 15. 이거 외우는 거 아니거든. 뭐 앞에 취득살 때 배웠습니다. 뭐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법팔로 비우잖아. 상상팔, 상속은 1000분의 3, 1000분의 8. 무팔이로 무상승계 취득은 1000분의 8, 1000분의 15. 유언투 유상승계 취득은 1%, 2%. 보팔로 보존등기 1000분의 8. 요 세율이 바로 이제 등록에서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책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야? 지금 소유권은 소유권 등기는 무엇과 통합됐습니까?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와 통합됐습니다. 원래 등록면에서는 소유권 아닌 등기가 관한 부분이지 소유권 등기는 원래 등록면에서는 아무 관계 없어. 지금 무슨 등기하고 있죠? 소유권 등기하고 있잖아.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 원래 취득세인데 이게 왜 나오냐고. 문제는 통합되기는 2011년도 통합돼서 2011년도에. 근데 2011년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됐는데 만약 이 양반 2009년도에 건물 신축했습니다. 신축하고서 이때는 또 통합되기 전이니까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거든. 신축하고서 등기 안 했습니다. 보존 등기 안 했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취득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직을 줘. 취득세는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하면 내야 되거든. 취득세는 냈어 이 사람. 등록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등록세 냈어 안 냈어? 안 냈다고 줘요.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고자 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하면 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취득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다가 이번 2019년도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자 합니다. 등기하려니까 소유권 등기니까 취득세 내랍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이 양반 화를 벌컥 내면서 내 이럴 줄 알았답니다. 이미 냈는데 또 내라고 이것들이 시간 지났다고 내가 까먹을까 봐 싶어서 취득세 냈다고 영수증 들고 가서 납부했는데 하니까 아 선생님 그때 내신 취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에 원래 취득세니까 요건 됐습니다. 근데 등기한 세금을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등기한 세금 내셔야 된다고 지금 받는 거 요거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런 거 없어. 지금은 취득과 등록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는 냈지만 소유권 등기나 등록세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다면 그때 특례 규정으로 등기에 대한 그 세금만큼은 지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언제 취득했어요? 언제 취득했습니까? 2009년도에. 이때 취득해서 10년 이상 지난 뒤에 지금 등기하고자 합니다. 혜택을 줄까 불이익 줄까? 등기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10년 지나서 등기하려고 합니다. 혜택 줍니까 불이익 줍니까? 당연히 불이익 준다 그렇죠.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도 등기 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듯이 등기할 수 있는 걸 안 한 거거든. 지금 와서 하는데도 혜택을 주고 이런 일 없습니다. 불이익 줍니다. 어떤 불이익? 당신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니까 상속을 받았다면 농지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8. 무상취득은 비영리든 말든 무조건 1000분의 15. 유상취득은 농지든 말든 무조건 2%. 이렇게 해서 이게 등록물세 소유권 등기 세율입니다. 그래 앞이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부팔로 딱 한 다음 취득세를 물으면 플러스 2% 하면 되고 등록면허세 문제 나면 무조건 큰 놈만 찾아서 요 놈을 등록면허세 세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단 원래 유상취득은 2%다 2%. 하지만 주택의 유상취득은 별도의 세율을 따라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만큼은 별도의 세율을 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을 보니까 교재의 151쪽 세율이 쭉 이야기했어요. 위에 다 나와 있지만 밑에 도표 바로 밑에 교재 도표 바로 밑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런 말하죠. 원래 주택에도 자 요거 칠판 봅시다. 원래 우리 취득세 할 때도 취득세는 유원투 그러다 플러스 2%니까 농지 3% 농지하는 건 4%지만 주택은 따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주택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되면 3%.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만큼은 별도의 세율을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이럴 때는 주택의 유상,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1%, 2%, 3% 했던 거. 요 주택 취득세율에 곱하기 100분의 50. 쉽게 말해 주택 취득세율의 절반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금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등록면허세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의 세율은 6억 이하는 0.5%, 9억 이하는 1%, 9억 초과는 1.5% 이래 가겠다는 뜻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표준세율이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소유권은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되 세율을 가지고 소유권은 세율 냅니다. 반드시 상상팔, 무팔이로 유언투, 법팔로 한 다음 그중에 큰 놈만 찾으면 되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세율은 1000분의 2, 딱 0.2% 하나밖에 없고 대신 앞에 있는 과표가 정확히 맞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는 중과세율. 우리 중과세율은
3배 중과세 딱 하나밖에 없어. 요것도 거의 취득세와 연결된 거라서 한번 봅시다. 복습. 우리 취득세 중과세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취득세 중과세 세 가지 있잖아. 뭐 사치성재산 중과세, 과밀억제 중과세, 대도시 중과세를 주고 그 가운데 대도시를 봅니다. 제가 취득세 할 때도 원래 대도시는 통합되기 전 등록세 중과세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대도시 수도권 지역 대도시 안에 뭐 한다고 배웠죠? 법인 설립한다고 죠.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대도시 안에 지점이나 분사무 등의 설치, 대도시 밖에 있던 법인을 대도시 내로 법인을 전입하는 거. 그럼 요거 봅시다. 칠판 봅시다. 그냥 복습한다고 치고 우리 취득세 할 때 이런 설립하고 설치하고 전입할 때 부동산 취득 중과세 하되 설립, 설치,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걸 중과하고 설립 등을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중과세 한다. 다만 산업단지는 중과세하지 않고 그리고 사원주거의 목적 부동산 중과하지 않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과하지 않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법인은 뭘 해야 돼? 법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법인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은 출생신고하지 않아도 출생함으로써 인가에서 모든 권리는 다 가집니다. 하지만 법인은 아무리 법인을 설립해도 설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으로서의 권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인의 설립 등기, 지점의 설치에 따른 이제 법인 등기합니다. 법인 등기, 부동산 아니고 법인 설립 등기,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 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기, 그냥 3배 중과세 끝. 내용 안 봐도 괜찮습니다. 3배 중과세 한다. 원래 있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담 삼아 볼까요? 이게 취득세와 통합되기 전에 원래 등록세 있을 때는 대도시 안에 이렇게 하면 요 법인 등기와 그다음 곧이에 이런 법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기 중과세였습니다. 근데 부동산 취득은 넘겨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법인 등기만 남아있는 거야. 요걸 27회 시험 때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법인 등기는 일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100분의 300, 3배 중과세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세세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도시 내 법인에 관한 등기 물으면 그냥 3배 중과세 한다. 요거 내용에는 물을 게 없으니까 딱 그거 보시면 됩니다. 교재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쭉 따져가면서 내용을 볼 필요 절대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 비과세 152쪽 부비과세 보니까 뭐 등록면에서는 비과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문 하나 나오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던 지문이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양가를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양가를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그다음 밑줄을 짝어서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면허고 자기를 위하여 받는다는 거. 그 지문을 제일 많이 내더라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받는 이런 등록 면허 과세하지 않는답니다. 152쪽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면허. 그럼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뭐죠?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된다고? 국가 지자체 등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이런 등기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조세를 체납했습니다. 조세를 체납하고서 체납하니까 체납된 세금을 받으려고 국가 지자체 등이 갑부동산에 압류 등기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잖아. 압류 등기 이거 왜 하죠?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국가 지자체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시행하는 등기잖아.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양반이 세금을 체납하니까 압류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하면 그다음 뭘 해줘야 돼요? 세금 내면 압류했던 거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압류 해제합니다. 압류 해제.
이에 따른 등기. 요거는 과세다 비과세다. 요거는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세금을 내니까 풀어주면 이거는 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지방세법, 법은 아니고 지방세법 통치규정이라는 게 있어. 통치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는, 이건 해석 지침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절대 다른 말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되는 해석 지침 딱 정해져 있어. 그때 우리 법은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하는 것과 압류한 그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압류 해제하는 등기, 이것도 함께 비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3번 봐. 제일 밑에 3번 152쪽 제일 마지막에 압류 또는 압류 해제의 등기, 이런 것은 과세 면제하겠다고. 국가 지자체 체납으로 압류 또는 압류 등기 해제의 등기 등록에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국세징수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시에 지방세법 통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다 이런 개념도 있고, 그 밑에 기타 이런 것은 과세하지 않겠답니다. 1번 회사를 정리하거나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등록은 과세다 비과세다.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다. 원칙은 과세입니다. 다만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 가운데서 비과세가 되는 건 두 개밖에 없어. 회사를 정리하거나 또는 특별 청산하거나, 요 두 가지에 관하여서 할 때 비과세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에 관하여 할 때는 당연히 과세합니다. 그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기 등록은 모두 비과세,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일단 그 네 가지. 공통점 뭐죠? 그 네 가지의 공통점은 변경등기라고. 변경등기 비과세 하는 잖아요. 변경 말소는 건수에 따라 계산하는 거지. 여기는 변경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변경이 아닙니다.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변경은 아니거든. 과거에는 마산시잖아. 마산시, 진해시. 지금도 마산시입니까? 지금은 창원시 마산구가잖아요. 창원시 진해구잖아요. 이제 이 구가 되고, 그럼 마산시에 나는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 내 집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마산시 합정동인데 이제는 창원시 마산구 뭐 이래 가보니까 뭐 졸제 뭐 해야 돼요? 변경등기 해야 되잖아. 바뀌었잖아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변경등기 당신 과세하겠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런 변경을 가지고 당신 변경등기라고 과세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상남도 부산시 하다가 부산 직할시 하다가 부산광역시 됐잖아. 이때 바뀔 때마다 변경등기 모두 과세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국가 등의 필요에 따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변경은 과세하지 않고, 또 그 뒤에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네. 읽을 필요가. 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된 것을 바르게 잡는 등기 등록 과세 안 합니다.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말소하면 안 되는 걸 공무원의 잘못으로 말소해버려서 말소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럼 뭘 해야 되죠? 말소 회복 등기해야지. 그렇죠? 이것도 과세한다고? 그리고 있을 수 없지. 나는 똑바로 저거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가 경정등기하면서 과세, 이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번 그런 거고, 마지막 3번 묘지 취득세가 있죠. 묘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은 원래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밖에 없다고. 원래 등록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그 취득세 할 때도 묘지,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원래 취득세만 과세했기 때문에 세율은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적용한 거야. 등록세는 원래 비과세했기 때문에. 그 최근 아마 28년인가 작년 29년인가 요 되면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딱 그렇게 하면 나온 겁니다. 뭐 요즘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 아마 비과세를 한 문제 낼 일 없을 거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다는 내용과 이런 정도가 이제 비과세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부가와 징수, 납세지, 부가징수 방법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재산세 내용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